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우리는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많이들 하시죠. 숨소리와 방귀소리 이외에는 이재명을 절대 믿지 않는다. 모두가 다 가짜라고 웃고들이 있습니다. 하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도 자신이 아니라고 뒤엎는 경우가 너무나도 다반사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 다들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 말은 정말 우스갯소리라 하더라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죠. 상대의 인격 자체를 무너뜨리고 한마디로 몰상식하고 상식 이하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입만 열고 말만 하면은 패러디한 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이런 말로서 정치계에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게 되니까 당 대표로서 멋지게 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말을 해서 이 말에 대해서 여도 야도 물론이고 특히 정치부 기자들 또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의 진위 내용을 파악하고 평론하느라고 무척 바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원로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가치 부여는커녕 이재명을 별종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배를 타고 있는 민주당의 실질적인 2인자죠. 실제 2인자인 원내대표 홍익표가 모든 약속을 그럼 다 지켜야 하느냐 이런 말로 또 응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 대표의 말도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데다가 홍익표까지 정치계의 흐름과 바람이랄까 지금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당이나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에 본인 입으로 주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 정당 방지 약속을 깨고 병리평 회기라든가 위성 정당 창당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많은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 대표로서는 제1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꼼수를 내세울 수가 있겠는데 멋지게 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약속을 그러면은 대선 때에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또 보조를 맞추고 있는 홍익표. 사실상 위성 정당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연합 비례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위성 정당의 난립 현실화가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홍익표는 이낙연이가 이재명이가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이낙연이가 묻자 아니 그때 주장하던 그 공약 자체를 깬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홍익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적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오르신 부분도 있다. 그런데 하나 덧붙여서 말을 하자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홍익표는 이재명이가 대선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되었던 위성 정당을 방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홍익표는 이재명 편에 서서 한 발 뒤로 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파기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전환을 하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 정당을 창당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겠다라고 미리 운을 띄운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재명 편에 서서 자기가 먼저 앞서서 이재명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홍익표 아니겠습니까? 홍익표가 하는 말은 때로는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왜 바꿔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물론 가능한 약속을 지키는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 발 뒤로 빼면서도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길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출신인 용혜인이 이끄는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과 연합해서 연합비례정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꼼수에 꼼수를 또 한번 부리자는 그런 얘기죠. 홍익표는 우리 당과 관련된 기본소득당은 물론이고 다른 쪽 분들, 지금 현재 신당 작업을 하고 있거나 소위 비례정당 창당 작업을 곳곳에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가면은 그때 대선 때의 공약을 지키게 된다라면은 제1당이 될 수가 없는 가능성이 농후해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위성 정당 만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연합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경우에 만약이라는 얘기 써서도 안 되죠. 이미 마음은 굳히고 있지만 외부로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죠. 조국이가 만들고 있고 또 송영길이 추미애 등 중심이 될 신당 가능성과 연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 참 홍익표의 말을 들어보면은 음흉스럽고 가증하고 교활한 면을 여러 군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똑같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익표의 말을 바꾸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과를 하면은 언제든지 약속과는 다른 행동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소름이 끼치는 정치인이 아닌 정치 몰입의 형태를 보이는 홍익표이기 때문에 참 두렵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런 비례 정당과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면 민주당은 위성 정당이라는 지적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조홍천이 반격에 나섭니다. 홍익표가 제시한 연합비례 정당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야말로 퇴행이다. 퇴행. 어떻게 우리 당의 당 대표를 하셨다는 분들은 하나같이 우리 당의 당 대표를 했다는 그 당 대표들이 하나와 같이 도덕성이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종전이 탄식을 합니다. 자기가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국민께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지.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그 말을 믿고 표를 줄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 말을 듣고서 그래, 다 몰입애들만 모여있는 것이 민주당이 아니구나. 그래도 그 가운데서 바른 소리, 적은 인원이지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래도 버티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생각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고맙지요. 정말 고마운 얘기입니다. 저는 앞서서 홍익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홍익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 소신이 있는지, 자신의 정치는 어떤 것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김근태를 따라다니면서 정치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낙연 세로 김근태가 사라지고 이낙연이가 당권을 잡고 또 총리까지 나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낙연의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다가 이낙연이가 당 대선 경선에서 까이고 이재명이가 부상하니까 이재명 쪽으로 올라타고 지금은 이재명 사람이 됐습니다.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이가 사법 처리를 받게 된다면은 저는 거의 100% 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어느 쪽으로 누구에게 갈 것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 짧은 정치 경력에 3번씩이나 말을 갈아타고 주인을 바꾼다? 글쎄요. 보통 심장 아니고 보통 정말 남자라면은 가능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연합비례정당을 운운하면서 선거철만 되면은 항상 떠오르는 얘기가 이합집산, 합종연횡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당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정당의 이념이 같아야 같이 뭉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 달라요. 이념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 정당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쇠 불리는 것이 정치의 그 도리는 아니지만은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정당의 기본 이념은 사라져가고 머릿수만 늘린다. 여기에 신경을 쓴다 하니 정말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잡동사니들에게, 인간 쓰레기들에게 왜 표를 줘야 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왜 배지를 달아줘야 합니까? 이렇게 저질무능한 배지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건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죠. 정치 몰입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왜 우리가 엄청난 세비를 줘야 합니까? 이재명이 멋지게 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면은 좋지 않겠는가? 불법이면 좀 어때? 탈법하면 좀 어때? 꼼수 사기치면 좀 어떠냐? 그냥 이겨야
모든 것을 다 덮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지난번 대선에서 패하고 나니 모든 비리가 범죄가 까발려지지 않았는가? 얼마나 많은 범죄가 드러났는지 내 자신도 몰래 따라고 혼자 독백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나도 엄청난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치사 70년에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간에 당 대표로서 이렇게 범죄에 몰려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나선 적이 있었는지 정말 창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쓸모도 없어. 반드시 이겨야 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 그래야 결론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홍익표가 말했잖아. 홍익표 말대로 사과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정치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이건희 회장이 30년 전에 얘기했듯이 정치 사료 그대로 가야 합니까? 이번만큼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재명과 홍익표의 생각을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정말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